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6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와류기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엉터리 주장을 하고 와류기를 구매해서 체험하신 분들도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류기를 체험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효과 파악을 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거해서 버리겠죠. 왜? 와류기 효과는 호불호다 이런 것이 왜 호불호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와류기를 장착하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해서 와류기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흡기구에 와류기를 부착하게 되었을 때 단면적을 많이 축소한다거나 또는 와류기를 몇 개 꼽아서 흡입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Q는 AV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량이 결정되는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흡입 공기량이 부족해집니다. 해서 소음이 증가하고 진동이 증가하고 매연이 증가하고 출력, 토크, 연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와류기를 흡입구에 설치했을 때 흡기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줄이게 되면 또 반대로 역류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흡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역류 저항을 최대한 늘려야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흡입구와 연소실 사이에 와류기를 설치했다. 단면적 손실을 크게 한다. 또는 와류기를 몇 개 넣어서 역류 저항이 많이 발생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소음, 진동, 매연 감소, 출력, 토크, 연비 향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균형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흡기관에 와류기를 설치하게 되면 흡기 저항 증가가 되고 흡기관에 와류기를 설치하면 역류 저항 증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흡기 저항을 줄이면서 역류 저항을 높일 거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흡기구에 부착하는 제품은 흡입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흡입 공기량이 그만큼 손실되지 않고 연소실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류기를 설치해서 와류로 인해서 과급을 시켜준다거나 가압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또한 공기가 벽을 타고 흐른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유체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흡입구를 막는다 하면 당연히 연료 분사량에 비해서 공기 흡입량이 적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흡기에 와류기를 여러 개 꼽거나 단면적을 크게 손실시켰을 때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해서 소음, 진동, 매연 감소가 일어나고 출력, 토크, 연비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 상태에서만 쭉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면 흡기에 와류기를 여러 개 꼽는다거나 단면적 손실이 많은 와류기를 설치했을 때 매연이 줄어들겠죠. 왜?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연료 분사량은 회전당 연료 분사량입니다. 그래서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이론 공연비에 가까운 연료 분사를 하게 됨으로써 매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서 소음, 진동, 매연 감소하고 출력, 토크, 연비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이익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손해가 되느냐,
이 부분을 보자는 거죠. 흡기에 와류기를 설치했다면 낮은 RPM, 낮은 부하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갑니다. 하지만 고 RPM, 고 부하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와류기를 체험하시는 분, 고속주행을 할 때 시속 100km, 110km, 120km, 130km 이렇게 밟는다 그러면 차가 땡긴다, 잘 안 나간다, 무겁다 이렇게 하죠. 하지만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갈 때는 출력이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가고 힘이 좋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담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소비자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전 스타일이 가속 페달을 많이 밟는 스타일, 급격한 속도 변화를 원하는 스타일에서는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하고 매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많이 막았을 때 어떤 현상이냐, 저 RPM 저부하에서는 이익을 볼 수가 있지만 고 RPM 고부하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이론을 갖다 대고 보시면 와류기 체험자가 주장하는 효과와 완벽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와류기를 검토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와류기 디자인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론에서 보듯이 이론이 엉터리면 부작용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 하면 흡입저항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흡입저항을 없앨 수 있겠느냐예요. 흡입구에 설치하는 장치를 흡입저항을 없게 만들고, 아니면 최소화시키고, 또 역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역류는 흡입 속도에 비해서 역류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10배수 이상입니다. 흡입 속도가 시속 100km다 하면 역류 속도는 시속 1000km다. 흡입 속도가 시속 200km다 하면 역류 속도는 시속 2000km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입 쪽에 와류기를 설치한다. 와류기로는 이 이론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류기를 검토하시는 분 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와류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힘이 좋다, 오르막길을 한 단 높게 쓴다, 뭐 이렇게 하죠. 긴 오르막길을 한 단 높게 쓰는 거 안 됩니다. 짧은 오르막 가능하죠.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어떤 제품이 크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입저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 디자인을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흡입저항을 최대로 줄일 수 있고 역류저항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하면 그것이 최고의 기술이 되고 최고의 제품이 됩니다. 와류기 체험자가 주장하는 효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 RPM, 저부하에서 덕이 되고 고 RPM, 고부하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이 와류기 효과다. 해서 와류기 효과를 담백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류기를 판매하거나 검토하거나 구매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또 와류기를 장착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머릿속에 자신이 장착한 와류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와류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관에서 와류기를 설치하는 미친놈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관에서 물이 흘러간다거나 공기가 흘러간다거나 가스가 흘러간다거나 케미칼류 화학제품이 흘러간다거나 했을 때 관 안에 와류기를 설치해서 이송 속도를 빨리 해준다.
그런 논리를 펴면 뒤통수 맞아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엔진의 흡입구에서는 와류기를 설치하면 과급을 시켜준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엔진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역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류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 억제함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역류 어떻게 생길까요? 엔진에서 흡입을 할 때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쭉 내려갔을 때,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입된 공기가 흡입구로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펌핑 손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역류입니다. 또 압축 말행정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면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 사이의 그 공간에서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팽창된 가스가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또 압축링, 오일링을 뚫고 엔진 내부로 흘러가거나 또는 흡기나 배기 쪽으로 가스가 빠집니다. 그게 역류로 이어지고, 또 배기 행정에서 순수하게 배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배기 말행정에 흡기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 부분이 오버랩 타이밍입니다. 해서 배기가스가 흡기로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역류되는 현상, 그 현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자저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또 체크밸브 같이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기체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흡입장이 없게 만들고 반대쪽 방향에서 역류장이 최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그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퍼펙트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 이론과 와류기 체험자가 주장하는 효과, 그 부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이 엉터리면 부작용은 당연히 동반되기 때문에 완벽한 이론을 만들고 부작용이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와류기 인터넷에 만원, 2만원, 3만원부터 어그로 끌어서 뻥치기하고 뒤통수 때려서 파는 사람 수백만원씩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갖다 대서 보면 별것 아니네. 가치 없는 것, 엔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그런 것도 수백만 원 하는데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출시를 한다 하면 그 시장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다들 와류기 판매자들이 개싸움을 합니다. 자기 것 맞다고 막 떠듭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지식을 더 가지게 되면 저것은 저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데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디자인만 보면 안다는 거죠. 해서 그 부분 담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도 와류기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와류기 소비자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와류기 가치 있습니까? 부작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흡기장 이 부분보다 역류장 이 부분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등식이 완벽하게 성립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와류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 과학적인 설명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와류기를 검토하시고 합기 튜닝을 한다 하면 올바른 지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